데뷔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도 무명 생활도 너무 재밌게 했고,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도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겪고 싶을 만큼 재밌었어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였죠.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였고,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듣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 형의 그 기타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타 뭐 연주도 못하고 기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던 때였는데, 이제 왠지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기타를 쳐보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음악에 대한 뭐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에 대한 열망 이런 게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스쿨 밴드까지는 아니고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뭐 합주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뭐 학생이니까 뭐 악기도 비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음향 장비 같은 게 없으니까 합주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5,000원 내면 한 3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연습실이죠. 거기를 가면은 대여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끼리 음악 하면 그 안에 이제 악기들이 다 있어요. 뭐 드럼부터 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고,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학교 스쿨 밴드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서클 활동으로. 지금은 이제 밴드를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룹 사운드. 거기서 이제 대학교 때 스쿨 밴드 했죠. 경희대 탈무드라고. 제가 5기 멤버 싱어, 리드 싱어라고 그래갖고. 그때는 왜 리드 싱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리드라는 말을 붙여서 리드 싱어, 뭐 변진섭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대학교 때는 스쿨 밴드를 했었어요. 거의 커버였고, 지금의 변진섭을 기억하는 그런 음악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하는 음악들이 다 하드락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변진섭 밴드가 아니니까 다 골고루 좋아하는 이제 부분 집합이었어요. 그게 하드락이. 그 당시에는 뭐 청년들, 그리고 뭐 특히 그 음악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장르가 하드락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뭐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수들이 아닌데도 트로트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을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가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한참 좋아하고 이 노래 저 노래 많이 좋아하고 부를 때는 어떤 장르에 이렇게 특화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가수든지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좀 한다, 노래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가수라면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뭐 락이면 락 다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내가 뭐 음악을 좋아하는데 장르를 결정을 하고 나는 발라드를 하겠다 하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오디션 볼 때도 학교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오디션 보고 들어가잖아. 기수가 있으니까. 오디션 볼 때도 이제 그 선배들조차도 이제 뭐 잘하는 거야. 뭐 이 노래 해 하는 대부분의 장르들이 다 락이었어. 그때는 팝.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하이웨이 스타하고 게리모어의 뭐 머더 인 더 스카이 뭐 이런 노래. 그래도 좀 발라드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락 발라드를 제가 좀 중간중간 섞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 제플린 노래 중에서는 뭐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라는 곡은 유명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발라드 감성이 있는 곡이잖아요. 예. 그런 거 하고 뭐 퀸 것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학교 시절에 스쿨 밴드 하면서 축제 때 무대 쓴 것도 있고, 다른 학교 원정도 가고, 작은 도시에 무슨 축제 같은 데 또 초대도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만든 뭐 우리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스쿨 밴드 우리 노래 그런 것도 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커버였죠. 저는 이제 뭐 쉘브르라는 곳에 가서 통기타 치면서 이제 그건 솔로 활동 알바였죠. 그때는 이제 학교 끝나고 저만 그래서 다른 가수분들하고 좀 다르게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차비를 줬어. 2,000원을 더. 그때 이제 버스비를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갔다 오는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가수들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그 낮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녁 골든타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가수들이 몇 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저녁 시간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저녁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알바 개념으로 이제 그때 했는데, 그때 이 우리나라 가요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죠. 뭐 이종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가수분들도 많이 만나고, 선배들. 이문세 형도 거기 이제 왔을 때 내가 봤고, 그 다음에 최성수 형, 저 위에 남궁옥분 누나, 그 다음에 뭐 우순실 누나, 많았어요, 되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쉘브르라는 곳을 통해서 가수들이 많이 데뷔를 했어요. 저도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명인데 공개방송 나갔다니까요. 그 이종환의 디스크쇼라는 정동의 공개방송을 가서 이번에는 저 경희대학교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가서 송기타로 노래하고, 이종환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보기에는 좀 노래를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라디오 공개 방송인데 한번 나오련?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고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한 수혜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표 작성하는 그 분들도 학생이니까 낮에 오란 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저녁에 이렇게 특혜를 줄 수는 없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너는 뭐 안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낮에 네가 시간 내서 나올 때만 나와라 라든지 였는데, 얘를 그래도 저녁에 좀 무대에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저는 비교적 그냥 바로 골든타임에서 그때 노래 불렀었어요. 그 무명 생활을 하면서 아마 내가 빨리 떠서 나는 유명한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지배적이었, 그런 그 목표였으면은 내 인생이, 그러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고 데뷔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도 무명 생활도 너무 재밌게 했고,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도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겪고 싶을 만큼 재밌었어요. 대접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있었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고, 예. 그 서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에버랜드라는 데서 한 번은 대학교 때 이제 저는 그 거기 무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들하고 좀 차별대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서럽다기보다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게, 그런 차별이. 뭐 개런티는 당연히 그런 거였고, 나는 학생 아마추어 가수였으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고. 내가 대학교 때니까 친구를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일행들은 이제 뒤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거든. 근데 이제 다른 가수들도 일행들이 이렇게 막 같이 오더라고요. 대기실을 같이 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갔더니, 아니, 나 에버랜드에서 노래한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 뭐 그래갖고, 야, 오늘 같이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간 거였거든. 그랬더니 이제 거기 담당자가, 이봐요, 변진섭 씨, 당신 왜 이렇게 그 뒤로, 그 무대 뒤로 이렇게 따로 들어오는 출입문인데, 거기 왜 일반인들 왜 데리고 오냐고. 그러니까, 제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친구면 들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가수분들이 이렇게 지인들 데리고 와서 저도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다른 가수, 유명한 가수라고 당신하고 갔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한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때 친구들 앞에서 너무 망신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좀 짜증이 났던 거야. 기억이 전혀 안 돼. 그래서 다시 계산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나는 건 되게 그런 어떤 그 수치감하고 그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느꼈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지 일집이 뜨고, 그 에버랜드에서 그때 MBC 별밤에서 정기적으로 캠프 같은 걸 했어. 나 거기 안 간다고. 그랬더니 에버랜드에서 그때 공개 방송 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핫한 가수였기 때문에 변진섭 씨 무조건 섭외를 해야 된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지시가 내려왔겠죠. 상부에서. 근데 거기 담당하는 분이 나를 어떻게든지 섭외를 해야 되는데 난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도 뭐 방송국에서 이제 뭐 PD분도 부탁하고 소속사 사장님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 그분이 이제 과장에서
부장으로인가? 그러니까 차장이 상에 승진하셨어. 와서 반기더라고. 아, 웬수 씨 오셨냐고 막. 근데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한 1, 2년 전, 1년 전인가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1년 전 기억하세요? 뭐 이런 거. 머릿속으로는 뭐 그런 생각 했었겠지. 했었는데, 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까? 뭐 그랬겠죠. 그랬는데, 막상 가니까 기억도 못 해요. 내가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변진섭 씨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 뭐, 저기 뭐, 애기가 뭐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늘 이렇게 평범하게 대하듯이 막 너무 잘 대해주시는 거야. 너무 대접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방송 행사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하나의 에피소드이긴 한데 가슴에 남을 정도로 이렇게 뭐 한이 되거나 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어떤 액션이 안 나왔던 거죠. 저도 그냥 뭐 지나가는 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뭐 굉장히 내가 여기에 맺혔던 얘기였다면은 그런 계기가 뭐 생겼겠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뭐 이거 서러서 살겠어. 떠야지. 그럴 텐데 그거 아니었던 거 보니까 이게 뒤끝 없이 그냥 잊어버렸던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뒤끝이 있었나 보다. 왜냐면 그때 그 별밤 프로그램에서는 무조건 하여간 뭐 누가 탁 뜨면 뭐 무조건 한번 거치는 그 과정이었거든. 그랬는데 내가 거긴 안 간다고 막 그랬으니까. 내가 계속 안 나가니까 난리가 났던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는지 몰라도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매니저가. 그래서 그래? 아휴, 그래 가자 뭐. 만약에 가면 내가 한마디 하게 되면 해야지 뭐. 앞으로 무명 가수들 와도 좀 잘해주세요. 아이 그러려고 그랬는데 갔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야. 오셨냐 그러면서 너무 잘해주니까 이게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랬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길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 어떤 서름, 한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